정말 단 하루 만에 아베가 순국 호국 영령이 되어서 야스쿠니 신사에 합장될 분위기입니다. 극우 언론이 나서서 국가를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쓰러진 아베로 만들고 있으며, 아소다로는 돌아다니면서 147일을 주문 외우면서 일본 국민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베와 아소다로가 꾸민 연극판에 극우 언론이 나섰습니다. 이미 다 까발려진 꼼수이지만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후안무치의 연극판입니다. 개그 콘서트 같이 돌아가는 일본 극우 언론의 낯간지러운 소설과 아소다로의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절로 웃음이 터질 정도로 놀고 앉아있는 연극판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17일 아베가 게이오대 병원에 입원이라는 긴급 속보가 뜨면서 일본이 완전히 분위기가 뒤집어졌습니다. 과연 아베의 이 꼼수는 성공할까요? 어제와 오늘까지 이어진 극적인 전개입니다. 오늘 아침 도쿄 대학에서 분석한 아베 건강에 대한 의견은 아베의 건강을 염려한다는 의견으로 확 쏠리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트위터가 비교적 아베에 대한 비판이 많은 SNS라는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반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레노 가레 아케미라는 탤런트가 수개월 쉬지 않고 나라를 위해 움직인 아베에게 감사밖에 없다. 이제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좀 쉬면 좋겠다 라는 트윗이 많은 리트윗과 좋아요를 받을 정도입니다. 언론에서는 아베가 18일 관저에 나오지 않으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라고 했고, 아소다로는 기자들에게 당신도 147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해본 적 있어? 라고 질문하고 다녔습니다. 작정한 시나리오대로 가기 위해 아베와 아소다로가 유치한 연극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베를 지지하는 극우 언론들은 일본을 위해 고생하다가 곧 순국할 것 같은 위대한 아베의 건강을 걱정하는 기사를 본물 터진 것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 그 자체입니다. 혐한 보도를 자주 하는 대표적인 극우 언론인 데일리 신초는 아베의 게이오 병원에서의 7시간 30분 진료의 진실이라는 기사에서 이마이 다카야 보좌관이 사저로 직접 아베를 데리러 갔다는 것은 긴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아베와 아소다로가 짠 연극에 이제 이마이가 등장하면서 막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데일리 신초의 표현은 아주 극적으로 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일리 신초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베가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되어 암 검사까지 받았다. 이 병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는 것이었다. 최근에는 스테로이드 제제까지 복용했지만 회복되지 않을 정도였다. 게이오대 병원에서는 대장에 악영향을 주는 백혈구를 제거하고 다시 투석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는 이미 15일에 몸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 자기가 잘못되면 아소다로에게 국정을 맡기고 싶다고 심각하게 전달했다 라고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완전 한 편의 드라마를 작성하려고 작정한 기사로 보입니다. 이 기사로 정말 아베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위기를 혼자서 짊어지려고 십자가를 진 예수라도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유언처럼 내뱉은 아소다로가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대사를 완성하고 있고요. 극우 언론들과 자민당의 분위기는 아예 이 연극에 동참하기 위해 작정하고 드라마의 조연과 스텝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아베가 147일 연속 출근해서 몸 상태가 걱정이다. 총리 주변에서 강제 휴식하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면서 현재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후지 네트워크 뉴스는 그동안 쉬지도 않고 일한 아베는 19일 다시 건강을 찾아서 복귀할 것인가 라고 아베가 그동안 지병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차 중도 사퇴의 경우에도 가장 큰 위기를 만들고 책임도 지지 않고 중도 사퇴로 도망을 쳐버렸다는 평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몸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147일 동안 휴일도 없이 아베가 그동안 얼마나 바빴는지 총리 동정을 조사했다는 기사는 아베는 1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정식 휴일도 없이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했다. 가장 오래 일한 날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와 G7의 긴급 화상회의일 때인데 하루 종일 일만 했다. 5월 31일과 6월 7일에만 일찍 사저로 들어가서 휴식을 취했다 라고 분석 기사를 올렸습니다. 정말 아베를 과로사한 총리,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 영령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쓴 엉터리 기사입니다. 프레지던트 온라인판은 오늘 아침 일주일 전에 체육관에서 운동을 잘했던 아베의 컨디션이 갑자기 심각하게 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8월 10일 하얏트 호텔 피트니스에서 운동을 했다는 관자의 보고는 거짓말일 것이다. 아베는 이미 심각한 병으로 의사의 진료를 미리 받고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국회에 나오지 않은 것도 아베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가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싫어한다 라고 해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키라 의원 등이 국회를 열지 않으려고 한 대응이 이제야 이해가 된다는 기사를 적었습니다. 측근인 아소다로와 아마리 아키라 의원의 아베를 걱정하는 모습은 이미 아베의 피곤한 모습을 알고 있는 자들의 진실된 염려라고 했습니다. 쉬지도 않고 일하는 아베를 걱정해서 둘이서 협력 플레이를 하면서 아베에게 휴식을 주려고 했다는 거죠. 완전 드라마 작가들 나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낯간지러운 표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극우 언론들이 아베를 영웅시할 때 일부 언론은 비판적으로 기사를 올렸습니다. 니칸 겐다이는 17일 아침 갑자기 속보로 아베의 입원 소식이 전해졌다. 게이오대 병원 입구에는 50여 명의 보도진들이 진을 쳤고 TV 방송국의 생중계도 이어졌다. 7시간 동안의 일반 검진을 이렇게 대단한 야단 법석으로 만든 것은 아베와 아소다로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계와 언론계에 총리가 게이오대 병원 입원, 사토 에이사쿠의 연속 총리 재임 기간을 넘기는 24일 이후 사임, 아소다로 부총리가 대리, 총재 선거는 없다는 메시지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지지율 하락과 자민당 참패, 당내 퇴진 요구 등이 잇따랐을 때 갑자기 퇴진했던 아베의 도망치는 모습이 겹쳐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문제점은 충분히 쉬지 못한 것이 아니다 라는 기사는 사실 아베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가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당장 사임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휴식 문제는 자세히 따져볼 필요도 없이 충분히 쉬고 있고 제대로 업무도 보지 않고 있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C19 대책이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도망가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아소다로가 임시 총재와 총리로 예상이 되는데 일본으로서는 최악의 결정이기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꼼수를 그만 부리고 지금 당장 사임하고 차기 총리를 정식으로 선출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은 아베와 아소다로가 전혀 들을 리도 없고 자신들의 꼼수를 계속 밀고 나갈 것입니다. 야당의 분위기는 잠시 쉬고 건강을 회복해서 국회로 돌아오라 부터 시작해서 이번 기회에 영원히 방학을 하면 좋겠다, 당장 사임해라 까지 여러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민당에서 강제 입원을 시켜야 할 정도이다, 오늘도 내일도 건강이 걱정입니다 라고 정치 선전 공세를 하고 있으니 대응을 안 할 수도 없다 보니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소속의 중의원인 유노키 미치요 씨는 국회에도 나오지 않고 C19에도 무능력한 아베는 무리하지 말고 영원히 방학을 해라, 피곤하다고 국민이 더 피곤하다 라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베와 아소다로가 다 짜놓은 시나리오이겠지만 앞으로 과연 그들의 꼼수대로 아소다로가 임시 총재와 총리가 되고 이시바 시게루는 내팽개치고 기시다 후미오 같은 신복을 차기 총리로 임명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아베가 구속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8월 17일 발표된 일본의 이번 기실치 지표는 전분기 내비 7.8%를 기록했고 1여 1사치로는 무려 27.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 2분기 마이너스 3.3%에 비해서도 압도적인 하락세를 보인 것입니다. 역시 예상대로 일본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의 사상 최악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통계가 나온 1980년 이후 최대 하락이며 전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일본 언론은 아베노믹스가 붕괴됐다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보람들은 일제 불법 강점기 때 일본이 대한민국 청년들을 불법 강제놀고 시켰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엄청난 반발이 일자 불법 강제 동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리겠다는 국제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될 수 있었죠. 하지만 일본 어처구니 없게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불법 강제 노역의 역사가 없었다고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되는 꼭 거짓말하는 국가는 일본 밖에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도리어 한국에게 틈만 나면 국제적 예의를 지키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죠. 당연히 한국 정부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법 강제 노역을 상징이었던 고담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붕괴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지난 8월 14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1916년에 축조된 일본 최초의 콘크리트 건물 35동이 올해 폭우로 크게 무너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고난도의 외관이 망가질 정도로 건물들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죠. 나가사키시에 따르면 망가지고 있는 광고주택은 높이 173m의 7층 건물인데 남쪽 4층부터 7층은 3월 27일, 서쪽 6층부터 7층은 6월 10일부터 12일에 쏟아진 폭우로 중앙 회복과 대들보에 콘크리트가 물을 흡수해 그 무게를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쪽까지 무너져서 현재는 보수조차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네티즌들은 화로 있습니다. 당연한 인과응보의 결과다. 하늘이 벌을 주고 있다. 정말 시원하다. 역사적 진실도 부정하고 망각 속에 사는 일본에게 천발을 내린 것이다. 라며 일본 정부를 향해 강력하게 질타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는 지금도 왜곡된 역사를 주장해 주변국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죠. 하지만 일본의 민폐는 조병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8월 17일 상태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2020년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역대 최악 수준인 연열로 27.8%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3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본 언론들도 이를 두고 일제히 글로벌 9명이 기직구인 2009년 1분기 17.8%를 넘어 비교가 가능한 1980년대 U5 가장 큰 폭의 하락이라고 전하며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의 GDP 역성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긴급 사태를 선포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가 전기 대비 마이너스 8.2%까지 급감했습니다. 이는 소비지율이 8%로 인상된 G코인 2014년 4월부터 6월에 마이너스 4.8%를 크게 웃도는 감소폭인데요. 기업의 설비 투자도 마이너스 1.5%였고 해외 경제의 침체로 일본의 자동차 수출도 침체가 되어 18.5%를 기록한 것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베 내각은 이에 대해서 일본의 코로나 신규 확장자는 폭주하고 있지만 긴급 사태를 발효하지 않은 3분기에는 성장세를 어느 정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일본의 무무라 종합연구소 전문가들은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일본의 이 4분기 실질 GDP의 하락의 60%는 개인 소비의 감소이며 40% 가수출에 의한 침체인데 앞으로 개인 소비가 급격히 반대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쇼개인 소비의 사걸 확인해보면 서비스 소비가 전기 대비 연율 무려 42%나 감소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2분기의 개인 소비의 악화는 코랄 문제야 소비 억제 집중되었지만 고용소득의 악화에 따른 소비 억제는 앞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요. 결국 그로 인해 3분기 이후의 경제활동도 크게 제작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즉, 일본의 자동차 수출이 급격히 회복될 가능성도 낮지만 혹시라도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3분기 혹은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어 V자형으로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3%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 더욱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OECD가 2020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발표했는데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0.8%로 전망되어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한 것이요. OECD에 따르면 전염병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약한 불황을 경험하고 있다고 국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 회복이 완전히 진행될 때까지 기업과 가게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 지원 조치를 권장했습니다. 특히 OECD는 한국은 여전히 건전한 재정 덕분에 재정 부양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ORM 통신과 인공지능 등 최근 한국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을 제안하는 동시에 규제를 기억하고 경제에 대한 장벽을 줄이는 혁신을 통해 신기술을 확산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OECD 회원국들의 2010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보도 있는데요. 주요국들의 전망치를 확인해보면 미국은 마이너스 7.4%, 일본의 6.0%, 독일은 6.6%, 영국 5에서 11.5%, 프랑스는 11.4%, 이탈리아에는 11.3%, 스페인은 11.1%였습니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성장률이 마이너스 7.5%였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6.0%일 정도로 암울한 전망을 한 곳에 비해 한국은 꽤나 선방한 것입니다. 특히 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2%로 예측이 했었는데 이번에 0.4%에 상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코로나 발생 이후 OECD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국가는 대한민국 이처음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내에서는 전광훈 목사의 재수감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고 전광훈 목사 스스로도 코로나 확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큰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이라면 이런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태입니다. 한국에 대한 신뢰는 수많은 글로벌 제약회사도 표현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한국이 백신 생산에 허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 1, 전 세계 167개 팀이 뛰어들었고 각국이 저마다 의자존심을 걸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에 투입된 돈만 보더라도 미국 100억 달러, 노르웨이 2억 1,300만 달러, 독일 1억 6천만 달러, 사우디 1억 5천만 달러 등입니다.